운동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인영 씨와 재훈 씨. 인영 씨는 자신보다 4살 연하였지만 항상 친근하게 운동을 잘 알려주던 재훈 씨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재훈 씨 역시 인영 씨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면서 두 사람은 얼마 후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인 사이가 된 두 사람. 어느 날 두 사람은 미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나는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 결혼? 우리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이야. 아니야, 난 진지해. 나는 결혼 빨리 해서 아이도 낳고 단란한 가정 꾸미는 게 내 꿈이야. 나 직장 다니면서 모아둔 돈도 있고 부모님이 결혼하면 지원해주기로 한 돈도 있어서 서울에 전셋집 정도는 대출 없이 마련할 수 있어. 그래? 근데 난 아직 결혼 자금도 충분치 않고 준비가 안 되었는데. 자기는 공무원이잖아. 직장이 안정적이니까 결혼 생활하면서 같이 열심히 모으면 돼. 인영 씨는 생각보다 이른 결혼 이야기에 당황스러웠지만 재훈 씨의 듬직한 모습에 믿음이 생겼고, 40대 중반인 나이를 생각했을 때 아이 계획을 고려하면 결혼을 빨리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영 씨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빠르게 두 사람의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요 정도 예산으로 전셋집 알아볼게. 알겠어. 재훈 씨가 집을 구한다고 했기에 인영 씨는 혼수를 마련하기로 하고 가전 가구를 보러 다녔고, 결혼식 날짜에 맞춰 식장과 스드메 등도 모두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시간을 맞춰 함께 신혼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재훈 씨는 마음에 드는 매물 앞에서도 쉽게 계약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보면 또 하나가 걸렸고 늘 작은 이유를 들어 발걸음을 돌렸죠. 그렇게 집 계약은 계속 미뤄졌고 결혼식 날짜만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훈 씨는 아무렇지 않게 집 계약 소식을 전했습니다. 집 계약했어, 자기야. 응? 벌써 계약을 했다고? 어디로? 갑자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엄마랑 같이 보러 갔는데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바로 계약했어. 입주는 언제 하면 되는데? 우리 신혼여행 다녀오고 들어가면 돼. 일단 알겠어. 가정가구 미리 여유있게 배송 예약해야 하니까 주소 알려줘. 인영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어쨌든 걱정하던 신혼집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큰 반대 없이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일주일을 앞둔 어느 날, 자기야, 사실 신혼집 계약 안 되어 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든 마련해 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전세 보증금이 비싸고 대출도 여의치 않아서 계약 못했어. 어떻게든 해보려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저번에 알려준 집 주소는 그럼 뭔데? 일단 알아보고 있던 아파트 단지 주소 아무거나 알려준 거야. 진짜 계약이 되면 혼수 배송 주소는 변경하면 될 거라 생각하고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무리하게 거짓말을 하게 된 거야. 진짜 미안해. 인영 씨는 큰 충격을 받고 이대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맞을까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일주일을 앞두고 청첩장도 모두 돌린 상태에서 결혼식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재훈 씨를 믿고 예정된 결혼식을 진행한 인영 씨. 급한 대로 가정가구 배송 예약을 취소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예정된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 모두 대출을 받아 반전세로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자기야, 고마워. 나 진짜 열심히 해서 꼭 큰 집으로 가는 거 약속할게.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랑 하나만 약속해줘. 뭔데? 말해봐. 원래 자기가 대출 없이 전셋집 해온다고 해서 내가 결혼 비용이랑 혼수 같은 거 조금 무리해서 한 거잖아. 그런데 대출까지 받아서 반전세 구하느라 우리 형편에 비해서 비용을 너무 많이 지출했어. 자기 큰 거짓말로 신뢰 잃은 거 알지? 신뢰가 쌓일 때까지는 월급 관리는 모두 내가 할게. 어휴, 그럼 그건 당연하지. 그것도 반대하면 나 사람 아니야. 그렇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부부가 된 두 사람. 곧 아이가 생겼고 아이를 육아하며 한동안 별일 없이 순탄한 신혼생활이 이어지는 듯 했는데,
멀쩡한 테니스 채를 두고 채를 또 왜 사는 거야? 하지만 급여 관리를 인영 씨가 함에도 재훈 씨의 지출은 점점 커지는 듯했고 큰 금액의 쇼핑이나 해외여행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해외여행 한번 갈까? 뭐? 해외여행? 제정신이야? 땅 파면 돈 나와? 아이, 그러지 말고 한번 가자. 우리 소율이 데리고 해외 한번 가야지. 학교 들어가면 시간 없어. 내가 며칠 전부터 이야기하려다 참았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돈을 펑펑 쓰고 대체 무슨 돈으로 여행을 가자는 거야? 재훈아, 정신 차려. 우리 대출 받은 거 얼마인 줄 알지? 나 사실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사실 소소하게 투자했던 게 수익이 좀 났어. 여행 갈 돈은 충분히 있어. 투자? 무슨 투자? 무슨 돈이 있어서 투자를 해? 돈 관리 내가 다 하고 있잖아. 그런 게 있어. 재훈 씨는 인영 씨의 물음에 답을 주저하였습니다. 다음 날, 재훈 씨는 코인을 샀던 게 많이 올랐다며 잔고를 캡처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인 하던 게 좀 올랐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인영 씨는 재훈 씨가 자신에게 상의도 없이 코인 투자를 한 점이 못마땅했지만 돈 관리는 네가 한다며. 네 신랑이 자기 용돈으로 투자해서 수익 낸 거면 돈 좀 쓰는 건 인정해줘.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이거 뭐야? 뭐가? 이번 달 급여가 왜 회사 이름이 아니라 네 이름으로 들어와? 너 설마 그동안 다른 계좌로 급여 받고 일부는 빼돌려서 급여라고 이름 바꿔서 나한테 송금한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똑바로 설명을 해. 너 또 거짓말하니? 그게 영업 실적이 최근에 안 좋아서 인센티브가 많이 줄었는데 여보가 실망할까 봐 실제 급여에 코인으로 번 돈을 보태서 급여로 보낸 거야. 급여든 코인 수익이든 어쨌든 내가 번 건 맞잖아. 오죽하면 코인 수익까지 합쳐서 급여처럼 보냈겠어. 제발 한 번만 더 믿어줘. 신뢰는 더욱 없어졌지만 재훈 씨가 수익을 낸 것도 맞았고 무엇보다 딸에게는 한없이 좋은 아버지였기에 이혼하는 것까지는 망설여졌던 인영 씨였습니다. 그렇게 석연찮은 기분으로 수개월이 지나고 재훈 씨가 전세자금 대출을 갚기로 한 연말이 되었는데 계속 대출 이자 내는 것도 아까워. 이제 대출 갚자. 연말까지 버티면 수익이 더 크다며. 이제 많이 늘었겠지. 여보, 나 있지. 사실 코인으로 수익 본 게 아니야. 용돈이 부족해서 여러 개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상황을 모면하려고 코인으로 수익을 봤다고 거짓말한 거야. 뭐? 너 그때 보여준 잔고 사진은 뭐야? 나한테 분명히 보여줬잖아. 그거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은 거야. 신용대출이랑 카드론이 늘어나면서 계속 돌려막기를 하게 됐고 당신한테 거짓말한 게 괴로워서 매일 잠도 못 잤어. 나 지금 정말 버티기 힘들어. 소율이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 충격적인 재훈 씨의 고백 이후 은영 씨는 더 이상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거짓말인지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실상 재산이 거의 없어요. 그 대출이 혼인 중에 생긴 거라면 이혼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편분이 독단적으로 받아 소비한 대출 채무는 재산 분할에서 제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육권과 양육비 확보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남편분의 정확한 소득을 확인해서 적정 양육비를 산정하고 퇴직금이 재산 분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회사에 소득 퇴직금 조회를 신청해 보겠습니다.
사실 처음 동호회에서 만났을 때부터 자신은 대기업에 다닌다며 생색을 내던 재훈 씨였기에 인영 씨는 재훈 씨가 급여가 부족해 대출을 받았다는 것도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남편분이 다니신다는 회사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그럼 정확한 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놀라지 마세요. 소득 이전에 남편분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네? 그 회사에 다닌 적이 없다고요? 국세청에 조회해본 결과 남편분은 한빛철강이라는 곳에 재직 중으로 확인됐고 급여도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적게 신고돼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인영 씨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이어갈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선택은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직도 저 사람한테 속은 게 남아 있었다는 게 너무 허탈해요. 결혼 전 처음 거짓말한 걸 알았을 때 그만해야 했는데 그때 넘어가 이렇게 재판까지 오게 한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후회가 됩니다. 원고는 지금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채무에 대한 재산 분할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원고에게도 귀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책임을 돌리려는 말은 이어졌지만 법정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 끝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재훈 씨에게 있음이 인정되어 인영 씨는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훈 씨가 독단적으로 받은 대출금 역시 온전히 재훈 씨가 책임지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앞으로 아이랑 잘 살아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의 길을 응원하겠습니다.